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출근 중이시죠? 어떤 분들은?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금의 전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membership, 그리고 제 국기 정규 강의 지금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왼쪽 아래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뛸 때 월세 날았다. 세입자에게 어떤 세금 부담 떠넘기는 게 현실화됐다는 건데요. 이게 참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데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도 유럽의 선진국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전에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전부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보유세를 올리니까 월세가 올라가더라. 세금을 올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을 괴롭히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니까 서로 경쟁이 줄어서 가격을 올리고요. 그에 맞게 주택 공급이 하기 싫어지죠. 건설사는 이걸 사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건설사가 집을 지어서 팔 건데, 죄송하게도 지금 주택이었고, 폭락을 희망하고, 집 가진 사람을 저주하시는 분들이 그걸 분양을 받을까요? 받겠다고 하죠. 싸면은 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받아요. 서울의 주요 입지 아파트가 다 미분양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경희궁 자이 아시죠? 미분양이었어요. 고래힐, 미분양. 마곡지구, 미분양이요. 여러분, 심지어, 레미안트 팰리스 있잖아요. 일부 미분양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사요. 앞뒤가 달라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면 주택 공급까지 위축이 돼요. 자, 서울에 이제 공급이 없습니다. 2022년, 2023년에 공급이 역대에서 가장 적다는 건 그래프만 보도 다 나와요. 이미 그건 정해졌습니다. 지금 인허가에도 늦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허가를 안 해주고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주고 집을 많이 사는 사람들을 규제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못 하셨어요. 하면 안 됐으니까. 근데 요새 하시죠. 전세 뛸 때 월세가 날았다?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여러분들은 특히 저보다 어른이시라면 오랫동안 참여해왔죠.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매매로 살든. 맞죠? 자, 그런데 아파트값 월세가 막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주변에 어른들께 많이 여쭤보고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지만 신도시를 빼고서 월세가 그렇게 막 오르는 아파트는 없었어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월세는 정말 조금 올랐어요. 5만 원, 10만 원. 좀 오르는가 싶으면 또 싼 매물 나오고. 왜 이럴까요? 그렇죠. 월세의 가장 큰 적. 누굴까요? 월세의 가장 큰 적. 바로 전세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월세 살고 싶으세요? 전세 살고 싶으세요? 거의 다 전세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전세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아니면 내 돈을 넣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월세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해도 전세가 더 싸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월세 들어가 삽니까? 진짜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전세를 택했어요. 신혼부부 전세. 월세로 살면은 가난한 거. 이게 우리 고정 인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월세가 오릅니다.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월세가 오르려면 전세가 문제여야 돼요. 근데 전세가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세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니까 월세가 오르고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월세가 오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심각한 뜻이에요. 월세가 오르고 있다는 건 자동적으로 전세가 오르고 있거나 전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고, 월세나 전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매매 가격에도 분명히 어느 쪽으로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시장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세금 전가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이런 게 가능해지냐면 제가 다뤘던 기사죠,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보유세,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 때려 맞으면 환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환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분들의 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표가 나오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가 중요해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호하잖아요. 이거 계속하죠.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세금을 전가시켜요. 그럼 이번에 이제 이거 받아들였죠. 이거 받아들잖아요. 집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받아들고 내잖아요. 낼 생각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걸 무슨 돈으로 낼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그걸 내 돈으로 내겠어요? 아니면 남의 돈으로 내겠어요?
그쵸? 가능하다면 남의 돈으로 내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왜 가능할까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적고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들어 있죠. 왜? 세금이 비싸니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세금이 비싸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줄어들고 경쟁이 줄어드니까 매물이 적고 매물이 적은 거에 비해서 수요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호가를 높게 부르게 되고 호가를 높게 불렀지만 수요가 고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적으니까 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전가예요. 이게 왜 경제학에 나오냐면은 이게 이론이고 이게 바로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네가 전세나 월세를 높게 부른다고 내가 들어가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는 영리하고 비싼 가격에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멍청하신 거라고요. 본인이 많이 멍청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비싼 전세 안 살 건데? 아, 내가 바보야? 내가 호구인 줄 알아? 항상 남만 호구죠. 타인은 호구죠. 여기 비싼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 비싼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호구고, 비싼 호가에 내놓으신 분들은 악당이죠. 악당 아니에요. 세금이 올라갔으니까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이 매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상이라고요, 현상. 근데 그게 왜 가능하다? 여기에 열광하시니까 세금을 올렸고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인정을 바래요. 뭘 바라느냐? 세금을 올리면 전세 월세가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올라요.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위축돼요. 그리고 세금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 비정상적일 만큼 세금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편법거래, 불법거래, 암거래 시장이 생겨나요.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암시장을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을 가진 천하의 나쁜 놈들이 암거래 시장을 만들었다. 절대 아니에요. 암거래 시장은 절대 공급자가 혼자 못 만들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물건을 팔아요. 자, 불법적인 물건을 파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팝니까? 잡히면 처벌받고 교도소 가는데 미쳤다고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팔아요? 그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왜 생길까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이 불법적인 물건을 합법적으로 구하고 싶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구하려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으로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사고 싶어. 내가 이걸 꼭 사야 돼. 사야만 해요. 나를 위해서. 필수제예요. 그럼 이걸 사는데 정상적인 루트로 사면은 파는 사람이 안 팔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거 제가 거래하고 신고 안 할 테니까 좀 파세요. 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에 가면은 편법 거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이념적으로 올리면 시장이 망가져요. 시장이 망가졌을 때 가진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망가질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이미 떠넘기기는 시작이 됐고 이 기사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부자들 이제 때려잡겠다가 아니라 야, 이거 또 얼마나 오르려나 큰일 났네. 이거 집주인 이거 지금 빡쳤겠는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인정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만약에 지금 세입자로 사신다면 저도 옛날에 월세살이 했잖아요. 집주인 집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 새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더라도 어쨌건 집주인의 집에 새로 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이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해봐요. 1억짜리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선생님이라면 난 집 가진 사람이니까 1억 내고 뒤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를 어떻게 커버를 칠까?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관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 연락처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만기일이 언제인지 찾아보겠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걸 낼 돈이 없으면 집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거야. 이분의 최종 선택이 뭐예요? 최종 선택이 집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입증이 됐어요. 지난 3, 4년 동안에 최종 선택이 집을 뺏기는 거고 제일 먼저 하는 선택이 세금을 전가시키는 거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세금을 이대로 계속 올리면은 세금은 계속 전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경제학도나 경영학과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상경계열 학생분들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세금의 전가, 세금의 귀착이 얼마나 기본적인 통념이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미 증명이 된 내용인지 좀 써주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세금은 원래 전쟁 났을 때 귀족한테만 걷었던 거예요. 부자세였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잖아요. 표도 얻어야겠고 돈도 얻어야겠는데 다 거둘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귀족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귀족들이 아래에서 걷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산층이 그걸 뺏기니까 중산층이 노동자들한테 또 뺏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월급을 깎거든요. 일을 더 시키거나.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한번 인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